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각 후보들과 정장까지 나서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세와 복지 확대, 또 주 4.5일제 같은 굵직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여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 관련 공약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첫 정책 공약인 성장하는 중산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서라도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5년 동안 150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골자입니다. 다만 이날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사실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었는데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지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에 대해선 첫째는 2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대폭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기에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가족 돌봄 보험 신설, 소득 구분 없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정말 파격적인 복지제도 확대도 공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감세, 복지 확대까지 상당히 폭넓은 공약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외에 다른 여야 후보들도 공약들을 쏟아냈죠, 오늘? 예, 오늘 이제 한 후보 외에 여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 민주당 후보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체들의 상생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미 자동차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시간주와의 협상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경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한 경선 단계인 만큼 각 후보가 경제보다는 이제 탄핵 국면을 의식한 정치적인 의제를 주로 들고 나와서 집토끼를 공략할 타이밍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 주 4.5일제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이 4.5일제 논쟁은 사실 특정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이 어제 발표한 대선 공약인데요. 현행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4일 동안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 5일제는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근무로 줄이자. 이런 제안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지난달에 이미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나가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자는 입장이라 사실상 이 두 개가 별개의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당은 오히려 각자의 정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4.5일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은 임금 변동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선 기간 중 4.5일제가 어느 방향으로든 법제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각 당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야 모두 어제 이제 경선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이제 양당 모두 오늘 저녁에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최소 6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별도의 1차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절차가 없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요일과 토요일 토론회를 거쳐서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통해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오는 27일에, 없다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에 최종 대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여당은 이제 일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50% 득표율이 확실시되는 후보가 없는 만큼 최대 3차례의 토론회와 경선을 거쳐 늦으면 다음 달 3일에 이제 최종 후보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